네, 연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언제쯤 멈출지가 관건이 될 텐데 어떤 예상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예상되는 부분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3분기, 3월이나 뭐 5월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비 관련된 그 임대료 부분이 작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보통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게 내년 3월이나 아니면 5월 정도가 됩니다. 그거하고 맞물리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YOY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월, 6월만 되면은 한 4% 초반, 3% 후반 이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대략 이제 4.25%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추세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연준에서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고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 추세에 기인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도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뭐 긴축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 그러면 내년 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익이랑 이제 경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익하고 경기 사이클이 언제쯤 바닥이 나오고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내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봉쇄 완화하면서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약간 경제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나오고 나서 이런 일시적인 어떤 잡음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좀 거치고 나면은 중국이 이제 내수라든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이제 생산 활동 이런 부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한국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략 내년 상반기 중 그러니까 뭐 빠르면 1분기 좀 늦으면 2분기 정도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식 양도세 10원 기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당 투자에 나서려고 한다면은 또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할 텐데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은요? 이번 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코스닥 시장이 한 3%까지 밀렸거든요. 그때부터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 얼추 이제 그 정부 예산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이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서부터 좀 나오긴 했는데 금요일에 좀 많이 물량이 나왔던 것 같고요. 27일 정도까지는 아마 매도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올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거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배당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당 수익률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빠져가지고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배당 부담에 대해 배당락 부담 이런 걸 통해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이제 꺼릴 필요 없고 그냥 배당 투자를 확실하게 내년 한번 3월쯤에 배당 금액 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배당락이 부담이면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지를 해도 충분히 이제 그 배당락과 관련된 주식 하락 부분은 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감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슬림화가 되면서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테마성 장세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이 지금은 한 올해 한 하반기부터라 해야 될까요? 약간 비추세 구간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데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게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기업 이익이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할 거냐 이런 부분을 아직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추세 구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한 테마나 이런 것들 부분은
봉쇄 완화나 중국 봉쇄 완화, 한한령 해제 이런 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판단을 빨리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 쪽을 좀 보면서 감소가 좀 적은 업종이나 이익 안정성이 높은 업종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나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음식료, 헬스케어 이외에도 내년에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세요? 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타이밍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익 안정성이 높은 그다음에 횡보장세를 맞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음식료나 이제 헬스케어 정도로 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주 쪽을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횡보장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중성주 쪽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 투자는 계속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에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이 뚜렷하게 이제 수혜를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중소형 기계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들은 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시크릿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밍을 본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겠죠. 대형주의 타이밍을 본다 하면은 하반기에 이제 중국 경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올라올 거냐 요걸 보고 판단하면은 그때 한번 시크릿커와 관련된 종목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산 것이 테슬라가 되겠는데 테슬라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악재에서부터 본연의 또 같이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어떻겠습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뭐 의심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업종이면 분명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이제 미래 성장까지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뭐 관련된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한 2년 동안 이 전기차든지 자동차든지 이런 내구재 쪽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내년에 이제 경기가 약간 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약간 재고가 쌓이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한 뭐 미래까지 땡겼다가 성장이 정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은 성장에 대한 뭐 의심보다는 그냥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2차 전지 내에 있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에서도 이제 차별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판매가 하락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보조금 관련해서 막판에 이제 보조금을 더 이제 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재고 이런 것들 좀 떨어내기 위해서 더 할인폭을 좀 늘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재고를 좀 줄이면은 오히려 내년에는 또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에 오면은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해운 조선주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DI 지수 많이 하락했다가 좀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텐데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해운 운임 지수가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물류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게 뭐 다른 자산 가격도 비슷하지만 한 2년 사이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왔어요. 되돌림이 나오니까 이제 정상적인 가격하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운임지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이제 봉쇄 안 되면서 뭐 그쪽에 이제 뭐 BDI나 이런 쪽 관련된 이제 그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거면서 BDI 지수 같은 것도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구리 가격이나 이런 상품 가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년에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리 같은 이제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그 상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는 생각보다 수요가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미국도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화물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그 물류가 굉장히 정상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정상적인 이제 경기 사이클 요거 보면서 좀 대응할 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주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수주 단가가 이제 좀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LNG 쪽이 저희 조선업 중에서 이제 조선 이제 강점인데 최근에 이제 LNG와 관련된 수요가 이제 얼마큼 늘어날 거냐. 최근에 일시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수요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좀 사이클이 길게 움직이는 산업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무겁고 그렇다면은 내년 내후년 정도를 보고서 좀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달러화라는 게 영향을 좀 주는 게 이제 금리 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경기 모멘텀 차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그다음에 경기 자체도 보면 중국도 안 좋았고 유럽도 안 좋았고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미국만 좀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일단 어느 정도 중단됐고 특히 이제 엔화와 비교해 보면은 그 미국 금리와 그 일본 은행이 최근에 좀 금리 인상을 좀 약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프레드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엔화 강세,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원화도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화와 더 밀접한 게 사실 위안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그쪽이 회복되면은 원화 강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한 1,200원대 이 정도 선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달러화가 한 20년, 30년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약간 좀 고점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내십시오.